여러분은 평소 옷차림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젊은 외모는 사라지고 표정도 굽고 옷차림도 허술해지기 마련인데요. 55세인 김명욱 씨는 평소 편한 게 최고라며 등산복 차림이 일상이 되었고 취향 따윈 상관없이 가격이 바로 취향이지라고 외치며 세일과 1+1 행사를 적극 활용하는데요. 이런 명욱 씨도 한때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멋쟁이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치열하게 삶을 꾸려나가다 보니 자신을 가꾸는 일은 점점 뒤로 밀려났고 50이 넘은 지금에 와서는 멋은 사치스럽고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명욱 씨는 우연히 마주친 고등학교 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은 친구의 옷차림은 우아한 멋이 있었고 말과 생각에는 젊음이 있었습니다. 명욱 씨가 포기한 멋은 단순히 외모나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마음마저도 나이 들어가고 있었죠.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단 0.1초 만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형성되는 첫인상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옷부터 똑바로 입어라는 조언은 바로 이러한 첫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실제로 사람들은 겉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개성, 신뢰성, 심지어 능력까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삶이 길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부지런히 외모를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노년의 품격이 더욱 드러나는 것이죠. 여자가 예뻐 보이려고 화장하듯이 노년은 옷으로 화장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으란 뜻은 아니고 아무렇게나 옷을 입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옷차림이 여러분의 운을 가로막거나 반대로 재물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워싱턴 대학교 심리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평소 입는 옷차림에 따라 자산이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과 재물복을 불러오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과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서는 중노년의 멋을 꽉 붙잡는 3가지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첫 번째는 낡은 운동화나 구두는 절대 신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을 막는 최고의 요소는 바로 신발이라고 합니다. 신발은 매일 다양한 장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을 흡수하는데 운이 좋은 장소에 데려다주는 신발이 깨끗하면 운도 저절로 따라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반면 오래된 낡은 신발에는 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꼭 버려주셔야 됩니다. 또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편한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한 걸음을 걸어도 디뎌야 할 곳과 디디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며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새겨져 그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낡은 신발을 신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절대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운과 재물 역시 가로막히게 될 것입니다. 신발은 늘 깨끗하게 유지하고 낡은 것은 새 것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또한 운동화의 밑창이 다르면 뛰고 걸을 때마다 완충되는 곳이 없어 발바닥과 무릎, 허리가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절과 척추의 염증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마음에 드는 운동화라도 밑창에 마모된 곳이 있으면 반드시 갈아주어야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두 번째는 색이 바랜 옷이나 늘어진 옷은 절대 입지 마세요. 옷이 늘어나고 색이 바랬다는 것은 이미 그 옷의 수명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나에게 생기가 넘쳐나고 있느냐, 사기가 넘쳐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내가 번영해 갈 사람인지 몰락해 갈 사람인지를 암시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또한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녹이 슬거나 곰팡이, 먼지가 있는 곳은 풍수학에서는 가장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옷장은 습기가 많은 곳이고 철로 만들어진 세탁소 옷걸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슬기 마련인데요.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녹슨 대못을 산천 곳곳에 박았듯이 가정의 운을 끊어버리는 것은 대못뿐만 아니라 녹이 쓴 철제 옷걸이도 해당됩니다. 더구나 철제 옷걸이는 옷의 형태를 잘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라도 호의를 가지기가 어렵고 그 사람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줍니다. 녹이 슬지 않고 옷 모양을 잘 잡아줄 수 있는 플라스틱 옷걸이나 나무 옷걸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옷이나 옷장에서 좋지 않은 쾌쾌한 냄새가 난다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옷장과 옷방 환기를 자주 시키고 습기제와 방향제를 넣어두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세 번째는 허전한 손목이나 목은 불운을 불러옵니다. 목걸이나 반지에는 펜던트나 보석 같은 구심점이 있는 것처럼 옷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사람의 말과 행동 등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이러한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넥타이를 하더라도 핀의 유무에 따라 그 정갈함이 완전히 달라져 보이게 됩니다. 또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액세서리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움을 만듭니다. 손에는 손목시계나 반지 둘 중 착용하면 좋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과도한 치장은 상대가 보기에 불편하게 하고 스스로의 운도 막아버리게 되지만, 최소한의 포인트는 센스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검은색 줄이나 쇠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금, 은을 제외한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목걸이는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센스 있는 액세서리 사용은 여러분을 귀티나게 보이도록 할 것이며, 이것이 여러분의 운을 살아나게 하고 재물을 부를 것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네 번째는 검은색 옷에는 꼭 이것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검은색 옷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깔끔하기도 하면서 편하고 때탈 걱정도 없고 부담 없는 색상입니다. 다만 검은색 옷을 입으실 때는 안에 입는 옷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야 하는데요. 오행학적으로 검은색은 휴식과 마침을 의미하는 것이며 죽음과 멈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으면 건강이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검은색이 주는 파장 효과 때문입니다. 색에는 심리를 좌우하는 생체적인 파장이 있습니다. 흐린 날에 밝은 색 옷을 입으면 기분이 밝아지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 검은색 옷은 기분이 가라앉고 또 소심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운기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되도록 밝은 색의 옷을 자주 입는 것이 좋겠지만, 검은색 옷을 입으실 경우에는 꼭 밝은 색의 옷과 같이 입어서 색의 중화를 만들어줘야 함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다섯 번째는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는 꼭 다려서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외투나 정장이 구겨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아주 게으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옷을 걸어두지 않고
어디든 함부로 던져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이죠. 물론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이러한 사람은 항상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가 없이 편한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며 또한 타인에게 절대 호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역시 그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의복 손질은 항상 정갈하게 하셨고 의관을 정제한다 라는 표현을 쓰시므로 옷차림 하나 삐뚤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대로 말하면 정장이나 외투가 됩니다. 생각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르고 여러분의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정장과 외투입니다. 예전 EBS 방송에서 옷차림의 중요성에 대해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같은 남성이 다른 옷차림을 한 모습을 바라보는 여자의 인터뷰였는데요. 남성이 정장을 입으니 연봉이 꽤 높아 보이고 호감 있어 보인다고 답했고 일상복과 청바지의 옷차림을 보곤 백수일 것 같다. 연봉이 굉장히 낮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이나 외투의 옷차림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자아를 표현하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바른 스타일의 옷을 선택하고 입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년운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옷차림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얼마 전 해인사 구경을 갔는데 단정하게 옷을 입은 노부부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옷은 자신을 화장하는 수단이며 자기의 품격을 나타내는 방법이므로 나이를 먹을수록 옷차림에 신경을 써서 남 보기에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식당에서 다른 노년들의 옷차림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항상 정장이나 유니폼을 입으니까 옷차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노년이 되면 외출 시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스스로 품위 있는 노년 대접을 받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에 신경 써야 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감정 노화를 막습니다. 여러분은 미용실을 다녀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성분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분 전환인데요. 나빴던 일을 털어버리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참 효과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심리치료법 중 행동을 변화시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의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이전과는 색다른 경험을 하거나 6,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는 더 활력 있게 보이고 같은 나이대보다 더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예쁜 옷을 입거나 피부 관리를 하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들은 나이 들수록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될수록 많이 걷고 움직이면서 언행을 무겁게 하고 자기 관리에 힘써야 노공이나 노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용모며 의상도 단정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유행을 염두에 둘 필요야 없지만 아무렇게나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젊을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나이 들수록 특히 노인의 외모 관리는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 연구와 논문에 따르면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화장이나 외모 관리 행동이 여성 노인들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60세 이상 분들 중 많은 분이 외모 관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외모 관리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의 질, 자기만족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노화는 자연의 섭리인 만큼 누구나 나이 들어가며 세월의 흔적이 외부로 드러나는 노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화 현상을 아예 멈추려고 하거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은퇴 후에 이제는 자유인이라며 흐트러진 외형의 모습이라면 자신의 용모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관리는 체력에도 격차가 벌어지지만 정신적인 면은 그 수준 차이가 더 큽니다. 세 번째는 정신을 가다듬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외모 관리는 의지력과 꾸준함을 요구한다는 면에서 운동과 같습니다. 외모에 신경 쓴다고 다소 격이 낮다는 듯 말하지만 부지런해야 외모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최강동안으로 단연 손꼽히는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님은 1932년생으로 90세가 넘으셨는데도 50에서 60대처럼 보입니다. 정말 감탄한 것은 그분의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절제할 것도 많은데 그것을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여기서 외모 관리에 또 다른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태해지는 자신을 돌려세우고 정신을 가다듬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가는데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외모보다 성격이고 나이 들면 외모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생기고 예쁘다는 측면에 많이 기울어진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외모 관리는 더 넓은 범위입니다. 청결, 체형, 화장 등을 포함한 우리의 겉모습, 몸의 관리입니다. 이러한 외형의 관리가 정신을 가다듬는 내적 충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도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연스레 관심도 줄어 외모 관리에 신경 쓰지 않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외모 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순간 자신에게 손해로 돌아올 위험이 높은데요.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런 이유는 젊었을 때는 관리하지 않아도 젊음이 다 커버해줬지만 나이 들면 노화와 습관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더 잘 드러나고 게다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도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은근히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부지런한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시간 관리,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얻는 것과 인간관계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반면 외모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덜 프로처럼 보여 손해보기 쉽습니다. 이처럼 외모 관리는 좋은 첫인상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자기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기대가 높을수록 그에 부응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커진다는 심리학적 이론입니다. 즉, 잘 관리된 외모를 통해 우리는 더 능력 있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미지에 걸맞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능력 개발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중노년의 멋을 꽉 붙잡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볼품없게 살을 빼면 볼품없게 늙는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살을 빼기 힘든 몸이 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살을 뺐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버리죠.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옷으로 체형을 보정하자. 옷에 몸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이상적인 체형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아시나요? 마냥 편한 옷만 고르지 말고 때로는 등줄기가 곧게 펴지는 옷을 입어보세요. 특히 좋은 패턴의 코트나 재킷은 체형 보정 효과가 뛰어납니다. 세 번째, 심플함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심플한 코디는 자칫 잘못하면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일 뿐입니다. 옷을 고를 때 반드시 한 가지 아이템은 단조롭지 않고 특징이 있는 것으로 매치하셔야 됩니다.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을 바꾸는 것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옷차림부터 마음가짐까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점점 바뀌어가는 내 모습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젊음이란 발랄하고 경쾌한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젊은 날의 자신을 그리워하고 젊음과 멀어지는 일을 아쉬워하기보다 중년 노년에만 풍길 수 있는 분위기, 스타일 등에 집중해 현재를 마음껏 누리는 태도가 노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젊은 날에는 젊음 그 자체로 빛이 났듯 중노년에는 그 자체로 멋이 나는 셈이죠. 등산복에는 수십만 원을 투자하면서 외출복에는 무관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노인들은 집에서도 넥타이를 맨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지만 그 정신만은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외면뿐 아니라 내면도 함께 가꾸는 일은 인생 후반기에 품격을 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단순히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멋이 아닌 그 이면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더 집중하는 멋이야말로 중년 이후 더 진하게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매년 차곡차곡 쌓이는 마일리지처럼 아이는 서서히 청년이 되어가고 청년은 자연스레 늙어 노화의 길로 접어들지요. 하지만 나이 들미 곧 노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관련한 모순된 속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는 못 속인다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둘 다 나이듦을 이야기하지만 전자가 나이에 굴복하고 노쇠 수순에 순응하는 의미라면 후자는 육체적 노화를 벗어나려는 자발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떤 속담을 품고 사시나요? 나이듦이란 물리적 노화일 뿐 우리 몸 안에 가슴에 청춘을 담는 일은 내 의지와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화하고 싶다면 잘 늙어가는 것이 곧 오래도록 청춘으로 사는 길이겠지요. 나이 들면 이런 마음으로 살다 갑시다.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래도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운명이 다해 세상 떠날 때 부와 권력, 명예 다 놓아버리고 빈손으로 홀가분하게 미련 없이 미소 짓고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삽시다. 재물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발버둥치면 재물의 노예가 되어 가진 재물에 만족하지 못해 마음이 가난하고 많은 재물이 없어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게 즐겁게 살면 마음이 부유의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겁의 세월 속에 인간의 삶은 흐르는 물과 같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 떠날 때는 순서도 없고 언제 떠난다는 기약도 없어 몇 분을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 합니다. 지난 날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미래는 기약이 없으니 지난 일에 미련 갖지 말고
미래를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생애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보람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노년에 친한 친구가 두 사람만 있어도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이 그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정년 후에야 실감이 납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첫째, 가까이 살아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고, 둘째, 취향이 같고 건강해야 동행할 수 있고, 생활 여유가 같아야 함께 여행도 하고 술도 함께 부담 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운명이 다 해부르면 큰 고통 없이 미소 짓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 성숙한 내면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6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5가지 중 1가지라도 실천하셔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인생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첫 번째는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전철을 타기 위해 출입문 양 옆에 줄 서 있는데 한 나이 든 분이 맨 앞으로 끼어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모습에 대한 평가는 나이 들수록 더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30, 40대면 당연한 모습처럼 여기는데 머리가 흰 나이 든 노인이 질서를 지키는 모습은 훨씬 더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른도 저러는데 나도 본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대, 40대도 어른인데 유독 노인에게 이런 마음이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의 어른 근본이란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인이 질서를 무시하는 모습은 더 추하게 보입니다. 어린 사람보다 더 비난을 받는 이유는 모범을 보일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줄을 서자, 차선을 지키자라는 캠페인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모두가 편해지는 길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새치기하고 무단횡단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어른이 버젓이 하는 모습에 질서를 가르치던 부모는 아이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배울 것이 없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져 추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예외를 둘 수 있지만 나이 들어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를 어떻게 먹었는지 혀를 차게 되고 자기만 아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에게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성숙한 태도와 책임감입니다. 그렇다면 왜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 나이값 못하고 취해 보일까요? 그 중심에는 존경의 가치와 신뢰의 손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실패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반면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그 순간 그의 성숙함은 사라지고 존경의 대상에서 멀어집니다.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갈등과 다툼은 남 탓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일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남 탓으로 인한 갈등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해 결국 끌 수 없는 화재로 발전하곤 합니다. 어떤 경우든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 중에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신만 더 소외됩니다. 노년에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내 곁을 떠나가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비참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결과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일이 잘못되면 군자는 제 탓을 하고 소인은 남을 탓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지혜와 성숙함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그 기대치에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 먹은 노인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노인은 제일 위에 있는 어른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로 후손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노인이 책임을 회피하며 남 탓하는 모습은 정말로 추하게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열망의 대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아니라 삶으로 파고들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마주할 때 희망을 품어야 될까요? 아니면 체념해야 할까요? 죽음이라는 사건을 아예 잊고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예상치 못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목격하곤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크나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죽음이 슬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의 슬픔은 우리를 끔찍한 패닉 상태에 빠뜨립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절망에 휩싸입니다. 죽음은 서로 행복했던 추억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영원히 함께하자고 맹세했던 약속을 산산이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까닭도 이번 삶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란 이번 삶이 우리에게 선사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박탈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장자는 그의 아내가 죽자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질그릇을 두들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문상을 왔던 해자가 그 광경을 보고 아내가 죽었는데 곡을 하지 않고 노래를 하다니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장자는 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장자도 아내가 죽었을 때 처음에는 슬퍼서 목 놓아 통곡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곧 장자는 사계절이 되풀이해서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라는 하늘의 운명을 깨달았습니다. 태어나기 전 인간에게 삶이란 없었습니다. 우연히 기가 형성되고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이란 이제 다시 변화의 과정을 통해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의 죽음이든 자신의 죽음이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죽는다면 그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죽음 이후를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허풍을 심하게 떨거나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입만 열면 잘난 척과 허풍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 중 한 명은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합니다.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자랑 세 가지를 꼽자면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식들 일로 인해 자랑을 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특히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거나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은 아픈 사람 앞에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그 자체로 스트레스이고 고통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축하보다도 자랑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습관은 오랜 친구마저도 멀어지게 합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잘난 척과 허풍이 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이거나 그 주변에는 별로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을 수시로 하는 사람은 겉으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야 부족한 것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은 의식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식에는 역설적으로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사실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은 그것을 굳이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갖춘 것은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과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자랑하는 것만큼 실제로는 보잘것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이룬 것과 별개로 과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겠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겸손하고 베풀 줄 아는 것. 겸손과 베푸는 삶을 실천할수록 실제로 부자 마인드에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들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내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돈이나 권력과 같은 언제고 사라질 수 있는 그림자를 삶의 절대적 가치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실제로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크나큰 상실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적 성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은 참된 지혜는 누구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 경이로움에 가득 찬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세상을 향한 호기심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증을 서서히 잃게 됩니다.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요하게 캐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고정관념에 갇힙니다. 세상 일에 대해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해 캐묻지 않고 음미하지 않는 사람은 무미건조하고 무기력합니다. 더 좋은 삶을 상상하지 않으니 변화 역시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해도 시큰둥하고 재미없는 일상에서 삶의 의욕을 얻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을 통해 지혜를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답할 수 없는 질문에 질문을 던지고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방법이자 지혜를 얻는 태도입니다. 6번째는 내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르고 날씬한 몸매가 미의 기준이 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종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보조제, 갖가지 운동 방법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는 동안 남녀를 불문하고 식이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식이장애는 극단적 다이어트 후 폭식과 거식으로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우울증은 다시 폭식과 거식으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건강한 육체는 겉보기에 날씬하고 다부진 몸매와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날씬한 몸매를 얻는 대신 건강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정신과 육체를 모두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가 제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둘째, 마음의 허기를 정신적으로 채우는 것이다. 마음이 허해서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울한 기분이나 불안, 허전함을 음식을 먹으며 채우곤 합니다. 그러고는 자책감과 우울감, 자기 혐오를 느낍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하다면 식욕을 채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인간관계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고 취미생활로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허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만족감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려 노력할 때 공허하고 외롭고 혼란스러운 마음의 그늘이 걷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가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타인에게 맞춰진 모습으로 스스로를 뜯어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사람들은 이미 지나버린 시간 속에 후회스럽다 말을 자주 합니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훗날에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될 텐데, 지금은 아무렇게 보내면서 어리석게도 오늘도 자꾸 그때만 찾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겐 돈이 따르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에겐 발전이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겐 사랑이 따르지 않고 비교하는 사람에겐 만족이 따르지 않으며 거짓말하는 사람에겐 희망이 따르지 않고 간사한 사람에겐 친구가 따르지 않지요. 세상을 아름답게 살려면 꽃처럼 살면 되고 세상을 편하게 살려면 바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꽃이란 자신을 자랑하지도 남을 미워하지도 않으며 바람은 어떤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험한 산도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오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는 꽃처럼 바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변해가는데 그것을 성장이나 노쇠라 합니다. 죽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 이도 있고 낡아지는 이도 있고 익어가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시나요?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지용의 시 향수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꼬맨들 이칠리야.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꼬맨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 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의 함처럼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꼬맨들 이칠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꼬맨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섞은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꼬맨들 이칠리야.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금은 60세를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0세 노인을
초로 장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말로만 중년 장년이면 뭐합니까? 그에 걸맞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멋지게 나이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아주 유쾌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초대로 함께한 자리의 장은 80대가 넘은 분으로 걸음걸이가 단정하고 앉은 모습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참석자들이 올 때마다 애정어린 인사로 반겨주었습니다. 모임 내내 그분은 상대가 가진 좋은 점을 칭찬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셨죠. 식당의 주인에게도 위트 넘치게 대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조용히 밥값까지 자신의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한 번도 염색하지 않으셨다는 머리는 화이트와 그레이가 어울려 더욱 단정한 모습을 보이셨고 하얀 셔츠에 자켓 차림은 꽤 멋있는 옷차림이었습니다. 10명이 모여 식사를 하였는데 모임이 파하고 집에 돌아와도 유쾌한 기분이 내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의 전형을 보게 된 것 같아 앞으로의 지향점도 생기기도 해서 좋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매력이 있다고 하면 용모가 멋지고 아름다운 젊은이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나이 든 분들의 매력은 경륜까지 더해져 훨씬 깊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노신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익어가더라도 곱게 익어가고 익어갈수록 매력이 넘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늙어서 무슨 매력이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매력은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늙어가는 노인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대개 늙었다는 이유로 매력이라는 단어에 거리를 두는 옷차림과 언행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서부터 개인 취향인 옷차림까지 시각적,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괄적인 항목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살아가는데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정치경제대학교 교수였던 캐서린 하킴은 매력자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매력이 능력이자 경쟁력이라는 말인데요. 그녀가 말한 매력은 잘생긴 외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머 감각과 활력, 세련미,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기술 등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는 멋진 태도나 기술을 말합니다. 이런 멋진 태도나 기술은 나이가 많다고 쇠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듦의 지혜와 여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잃어가는 매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5가지를 충실히 실천하시면 여러분들도 분명 매력 자본을 갖춘 멋쟁이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주 웃으셔야 합니다. 얼마 전 지하철의 경로석에 앉은 노인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노인의 인상이 찌그러져 있었는데요. 이처럼 대개 노인하면 인상이 찌푸려져 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가끔 인터넷에서 사진을 검색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주름진 노인의 얼굴을 보면 훨씬 안정감을 주고 세월의 깊이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 자주 크게 일부러라도 웃으셔야 합니다. 상대가 한 말의 웃음소리로 화답해주면 상대와의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되도록 늘 웃는 얼굴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좋은 인상을 주려면 늘 웃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입꼬리 올리고 씩 웃어보세요. 나이 들어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둘째,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 사소한 일에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불평불만이 잦은 것은
듣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흉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왜 나를 챙기지 않지 하는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더라도 웬만한 것들은 모두 양보하며 웃어넘기세요. 그래야 멋진 노년이 될 것입니다. 셋째, 품격을 지키셔야 됩니다. 무단횡단하는 일이 나이든 이의 특권은 아닌 것과 같이 삼가야 할 것은 확실히 삼가야 됩니다. 나이 들었으니 용인 되겠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 젊은이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잔소리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하고픈 말이 있더라도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면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맛을 타박하지 말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 더욱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 후에도 중언부언을 삼가시고 몸가짐을 흐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청력의 손실로 목소리가 점점 커지니 말할 때도 주의 깊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노인이라도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시기적절한 유행도 외면하지 말고 나이 들수록 자신의 외모도 다듬고 가꾸고 옷차림도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노년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넷째, 하루를 만끽하며 사셔야 합니다. 과거의 일, 특히 왕년의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응보의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생로병사의 이치에 따라 돌고 도는 것입니다. 노인에게 내일은 없고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살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세상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인생을 관조하면 망하는 일상이 감사생활로 변하게 되어 표정도 온화해지고 말씨도 부드러워지니 매력지수는 한층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즉, 세상을 선한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측은지심과 자비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의 부인 엘레나 여사가 남긴 명연설문 중에 한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겠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누구도 쉽게 빚을 수 없는 예술작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재에 충실하고 만끽하고 사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실제로 기대 수명을 7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80세는 수십 년 전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모든 것은 지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익어감을 편안히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평안하고 매력적이며 중후한 멋을 풍기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조금은 바보같이 조금은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베푸고 사는 것이 당장은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멀리 보면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베푸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 육체, 물질 세 방면이 있는데요. 재물이 있으면 재물로, 재물이 없으면 힘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조직에서라도 책임이 맡겨지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져 정열적으로 책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모든 노인들의 화두일 것입니다. 사람이 각기 살아온 역사가 다른 것처럼 늙는 것도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품위를 지키며 보람차고 아름답게 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멋지거나 추하거나 또 행복하거나 불행한 노년이 되는 것은 모두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온 궤적이 다릅니다. 모든 노년이 즐거움과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나이듦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리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하지만 그 손님과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즉,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늙어갈 수는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시나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하는데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원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잃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느 자산관리사는 어르신들께는 주식이나 펀드를 절대로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불어날 때는 좋아하시지만 팔지 못하고 나중에 손해를 입게 되면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젊은이들은 다시 벌어서 메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털어버리지만 어르신들은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절망에 사로잡혀 일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앞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고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생활해야 한다는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될 것만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위 카더라 이야기에 넘어가게 되어 노후 자금을 몰빵했다가 전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고 몸에 좋은 것을 함으로써 더 건강해지고자 노력하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에 걸렸을 때는 꾸준히 처방약을 복용해서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증받지 못한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에 기대다 보면 현재의 건강도 지키지 못하고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은 없는 셈 쳐야 됩니다. 불안장애나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 중에 상당수는 자식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다 병이 생긴 분들이라고 합니다. 자식의 이혼, 범죄, 사업 실패 등 자녀를 걱정하는 주제도 가지각색입니다. 재산이라도 조금 있으면 자식들은 마치 부모가 일찍 죽기를 바라듯이 유산을 놓고 다투기도 합니다. 또 자식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다가 고생하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막상 부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땐 자식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자식으로부터 외면받고 마음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과 부모 관계는 서로를 너무 많이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식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의 절반이라도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서로 신경 쓰고 아껴주면 더 행복한 말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립되어 지내게 됩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건강상의 이유로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안타까운 병이나 사고로 죽어가는 이도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수록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치매가 걱정된다고 말씀하실 텐데요.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외로움, 고립감을 극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가야 합니다. 기존의 인연을 이어가는 모임도 중요하지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나 봉사활동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드셔야 됩니다. 혼자 되는 것이 두려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계속 인연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맺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만나서 얘기할 이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에게도 너그럽고 남에게도 너그러워야 합니다. 일생을 아주 단순하게 나누면 행운, 보통, 불운으로 3등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지요. 행운과 보통의 경계선에 위치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누구는 행운으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보통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상 내가 맞고 남은 틀려야 한다고 고집하는 이는 자신이 틀릴 때마다 화가 나서 싸울 것입니다. 나도 틀리고 남도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직장도 마음에 안 들고 나라도 마음에 안 듭니다. 가장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은 나에게도 너그럽고 남에게도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매사가 불행해집니다. 사람도 일도 돈도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에게도 만족하고 남에게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옛날은 옛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행복했다는 생각 때문에 현재가 불행하게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아직까지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면 현재도 불행해집니다. 장밋빛 미래에 현혹되면 현재를 대강대강 살면서 꿈을 쫓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보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 역시 무시해서도 안 되겠죠.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삶의 중심은 언제나 현재여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원칙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은 살다 보면 흔히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없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됩니다. 최악의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던 과거의 한때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지금보다는 나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60살이 되면 50살이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좋았다고 여기고 80살이 되면 70살이었을 때가 좋았다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매 순간 계속해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만이 나이 들어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세상에서 나이 들어서 만들어진 좋은 추억도 훌륭한 인생 미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철의 명심보감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르는 데가 있거든 무조건 달려가라. 불러도 안 나가면 다음부터는 부르지도 않는다. 아내와 말싸움이 되거든 무조건 져라. 여자에게는 말로써 이길 수가 없고 혹 이긴다면 그건 소탐대실이다.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수가 있을 것이다. 일어설 수 있을 때 걸어라. 걷기를 게을리하면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는 날이 생각보다 일찍 찾아올 것이다. 남의 경조사에 나갈 때는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나가라. 내 차림새는 나를 위한 뽐냄이 아니라 남을 위한 배려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아내가 말리는 것 말고는 뭐든지 시작해보라. 일생 중에 지금이 가장 젊은 때다. 옷은 좋은 것부터 입고 말은 좋은 말부터 하라.
좋은 것만 하여도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거든 무조건 도와라. 나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자.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이만하길 다행이다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면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고, 젊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으면 그러려니 하고 살자.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적어도 3가지는 감사해야 한다. 나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에게, 이날까지 밥 먹고 살게 해준 직장에, 한평생 내조하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감사하자. 이 3가지에도 감사함을 모른다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나이 들었어도 인기를 바란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자식에게 용돈 주고 후배들에게는 가끔 한턱을 쏘고 아내와는 외식을 자주 하라. 어떤 경우에라도 즐겁게 살자. 현실의 고통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미루지 말고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 만나라.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자. 오직 한 번뿐인 인생살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만나는 인연마다 귀하게 여기자.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